안녕하세요. 노페이크 마케팅의 시선입니다. 모든 열광에는 이유가 있죠. 요즘 특히 MZ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아주 열광하게 하는 컨텐츠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컨텐츠는 바로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저를 포함한 100만 예약 고객을 넘어서서 500만 명의 이미 관람객을 확보를 했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100만, 500만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오히려 그 컨텐츠에 대해서 몰입하고 그 컨텐츠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한 것을 2차, 3차, 4차 계속 재반복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약간의 신드롬적인 현상에 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로열티의 깊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왜 특히 대한민국의 MZ들이 이 컨텐츠에 이렇게 열광하는가를 한번 고찰해 보는 거는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객층인 하나인 MZ를 말 그대로 심층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또 비단 MZ뿐만이 아니라 이런 컨텐츠에서 우리 같은 인간이, 우리 같은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서 터칭이 되었는가를 이해해 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탐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찬찬히 여러 측면에서 한번 고찰을 해보려고 해요. 특히 초점은 MZ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MZ들이 가지는 요즘의 그 심리 기저와 그 기저에서 뭔가 있었던 그 욕구를 귀멸의 칼날의 컨텐츠의 어떤 요소가 건드렸는가라고 하는 축에서 좀 다각도로 고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귀멸의 칼날 컨텐츠가 MZ를 터칭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 현실의 어찌 보면 어려움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기성세대도 이런 뭐 AI를 필두로 한 그 세상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시기에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버든인데요. MZ들은 더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 날은 많은데 아직 이정표가 없는 그런 막막한 느낌이 귀멸의 칼날에서의 그 구도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소년 만화가 구조는 비슷하죠. 적이 있고 그 적을 대적하는 우리의 히어로가 있습니다. 히어로는 처음엔 미흡하지만 점점 성장해서 이 악을 물리치는 그런 구조죠. 근데 그 플롯은 똑같아 하더라도 얼마나 그거를 강하고 깊게 드라이브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냐가 컨텐츠의 성패를 좌우할 텐데요. 이 귀멸의 칼날에서는 제가 조금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적의 막강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은 이제 오니라고 하는 혈기라고 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 혈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귀살대, 그 오니를 잡아내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죽여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귀살대의 정예부대 중에 정예부대인 주들이 이 하나의 혈기를 상현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3명의 주가 붙을 정도의 전력이라고 여기선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상현이 하나가 아니라 상현 6, 하현 6, 게다가 이 모두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무잔까지 이 악의 규모와 그 역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반면 주는 그 숫자 자체도 이 상현, 하현과 무잔 더한 만큼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뭐 밑에 소속되어 있는 귀살대들은 아직은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이길 수 있는 상대인가? 그런 생각이 저부터도 들 정도로 막강한 적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강한 적의 설정 자체가 MZ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을 이렇게 약간 대비되면서 굉장히 흡입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 막강한 적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되는 우리의 편대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그 우리의 주인공인 탄지로, 그 다음에 그 동료들인 제니치나 이노스케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닌 어찌 보면 사회의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탄지로는 뭐 깡촌 출신인 거는 2차로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는 특기 성질이 있는 조금은 특별하지만 다소 그렇다고 험불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 제니츠는 자존감이 너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친구고, 이노스케는 호탕하지만 사회 부정자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던 모든 콘텐츠 중에서 가장 막강한 적과 가장 허술한 우리 편이 이렇게 구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으로 봤고요. 그런 어떤 그 현실에서의 막강한 적을
우리의 이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그 편대들이 어떻게 이들과 싸워 나가는 거가 주 스토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MZ들이 제가 MZ의 빙의해서 봤을 때 그런 구도조차도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Z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불만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들은 너무 좀 단선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아 라는 비평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단선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 본인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땐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아는 소위 말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어쩌면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지만 단선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Z들이 싫어하는 요소죠. 근데 이 귀멸의 칼날에서는 다선적인 해석, 다층적인 해석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오니, 혈기들의 그 사연, 이들이 왜 혈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가의 사연이 구체적이고 공감대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또 퀄러티 있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년 만화나 보통의 컨텐츠에서는 우리 쪽 주인공의 서사를 좀 더 많이 다루기 마련인데요. 심지어 우리 9주들의 서사는 다 다루지 않으면서도 이 반대편에 있는 혈기들의 서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만큼 서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플래시백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좀 지겹다 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비평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보통 다 40대가 넘으신 분들이고요. 이 소위 말하는 MZ, 코어 MZ들은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바로 그 MZ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 강자와 그 다음에 어떤 보면 대명분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니들에 대한 이 기살대의 어찌 보면 치열한 전투들이 이제 이 메인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성장에 대한 열망입니다. 사실 뭐 아무리 MZ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람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혁신과 실행과 이런 DNA가 아주 뼛속 깊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귀멸의 칼날의 성장에 대한 그 서사에 대해서 많은 MZ들의 공감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귀멸의 칼날의 성장의 서사는 기타 다른 거랑 또 한 차원 높은 서사를 만들어요.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이런 컨텐츠의 앞부분이 성장의 서사가 많이 나오고 어차피 주인공은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귀칼의 서사에서의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포션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초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있죠? 우로코 다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탄지로의 초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드한 트레이닝 같은 게 묘사되는 것은 물론이고 뒤로 가면은 뭐 주 합동회의나 도곡마을에서의 에피소드 등등에서 귀살대를 끊임없이 연마시키는 주들 그리고 주들끼리의 서로의 어떤 그 역량을 교환하면서 상호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편에 거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 작가가 얼마나 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역으로 좀 추적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 귀칼의 성장에서 또 중요한 것은 성장이 끝난 뒤에 무엇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불완전하지만 성장해 가면서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닝 바이 두잉하고 좀 비슷한데 그냥 뭔가 챕터가 끝나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그 다음 걸 할 거야 이러다기보다는 특히 탄지로에서 많이 그런 서사가 나타나는데 불완전하고 끝까지 해호흡을 마스터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려운 그 기술인 뭐 히노카미 카구라 같은 거를 할 때도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무리도 굉장히 많이 가고. 하지만 탄지로는 미션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만이 최대의 선이 아니고 성장을 해나가면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회에서도 미약한 존재고 성장을 해나가는 그 청년들, MZ들이 봤을 때 이 탄지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울림이 얼마나 큰지는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귀멸의 칼날의 성장은 혼자서의 단독 성장이 아닙니다. 집단적 성장입니다. 즉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 등등이 특히 이제 탄지로를 보면서 나머지 둘이 이렇게
그 본인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탐구욕 같은 걸 불태우는 거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탄지로조차도 주변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오니와의 싸움 후에 오니와의 교감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탄지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성장에 대한 서사를 다루더라도 요즘 MZ들이 터칭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멸의 칼날 컨텐츠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시킨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걸 감안해서 컨텐츠를 감상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 MZ의 키워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외롭다라는 정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외롭다가 물리적인 외로움이라기보다는, 혼자 있어서 외롭다라기보다는 같이 나눌 대상의 부재,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 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 환경에 이렇게 딱 처해져 있었던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뭔가 함께하고 새로운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고립되어 있고 혼자서 이 모든 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그런 요소를 놓고 봤을 때 귀칼에서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유교적 가치관의 회귀입니다. 뭐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친구와의 교류, 그리고 스승에 대한 존경,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 연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가 산업화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히, 그 과정에서 많이 소실되었던 거를 과감하게 소환해서 귀멸의 칼날에 아주 풍성하게 넣어놓습니다. 그게 거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렌고쿠 쿄주로라고 하는 그 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나이로는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임에 불구하고 동생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그다음에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진짜 그 완전히 몰입,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도 그 자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동료들과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신념까지 정말 모범적이고 정말 훌륭한 청년의 본보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기와의 싸움에서 본인이 가진 독이라는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표초 신호부 같은 예를 보더라도 이 유교적 가치관으로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저거는 정말 본받을 만한 요소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이 각박한 사회를 살고 있는 MZ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귀멸의 칼날이 과거의 유교적 속성을 가져가서 매우 어찌 보면은 교조적이고 이 상하관계,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진 절대 않습니다. 오히려 수평적인 사고방식의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스승과 제자 관계의 전형성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로코 다키라는 그 스승님도 굉장히 화려한 전력이 있으신 분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 분이죠. 물론 굉장히 뛰어난 분이지만 그 분한테서 먼저 사사를 받고 그 이후에 여러 스승들에게 탄지로가 교육을 받습니다. 더 열려있고 더 평등한 사제지간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 가치관을 그 귀멸의 칼날에서 수용했다고 해서 아주 과거에 그런 우리가 배척시 했었던 유교의 나쁜 점까지 데리고 오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귀멸의 칼날은 가족 구원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본인의 스스로의 수양과 수련, 근데 그 수련이 혼자서가 아닌 연대를 통한 공동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내서 목표, 자기 효능감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과정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니와 혈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실 그 한국 사회 청년들한테 어쩔 수 없이 부여된 그 목표 설정, 그리고 강한 그 성취 욕구, 이런 거랑도 붙어 있게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발 탈 수밖에 없는 테마였고요. 자, 지금까지 MZ들이 결여로 가지고 있는 요소 4가지의 귀멸의 칼날이 그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를 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MZ들이 느끼는 현실의 벽을 귀멸의 칼날에서의 구도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글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한 사람의 주장만이 이제 표출되는 단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성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런 성장 만화의 기본 테마인 성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성장과 다른 불안정한 성장이지만 나는 이루어낼 거라고 하는 러닝 바이 두잉의 마음, 그리고 단독 성장이 아닌 집단 성장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혼자서 뭔가를 다 헤쳐가야 되는 그런 괴로움에 쌓인 MZ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네 번째는 유교적 전통에서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과감히 소환해서 각박한 시대를 홀로 싸우고 있다고 느끼는 MZ들에게 그것이 가진 가치를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시너지가 합쳐져서 MZ들에게 잊을 수 없는 컨텐츠가 되고 있고, 당연히 그냥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소화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지침, 내가 가고자 하는 이상향,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본인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일으켜 세우는 자극제까지도 이 김열의 칼날 컨텐츠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분석하는 이유는 하나죠. 어차피 어떤 타겟이건 어떤 고객이건 우리가 그들을 분석하고 알려고 하면은 결국은 질문과 답변의 형식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하지만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처럼 명확하게 그들의 기저 심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분석해보고 또 우리끼리 토론해보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의 벽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는 MZ세대의 마음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과거 우리들에 비해서 좀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그리고 여전히 성장의 니즈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어떤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열망이 많은 세대다. 그리고 워낙 지금 경쟁과 이분법이 난무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정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가족 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등의 유교적 사고방식과 유교적 문화를 좀 그리워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현대화돼서 정착하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무엇보다 MZ세대들의 환호를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소년 만화답게 소년 만화의 클리셰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김열의 칼날만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적이라도 이해할 구석은 있다. 등의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폭넓은 사고방식, 우리의 기존 사고방식을 좀 더 뛰어넘는 그러한 유연함이 현재 MZ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터로서 우리가 MZ세대들에게 어필할 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한 3가지 포인트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감의 깊이가 좀 남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MZ를 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피상적이고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에 맞춰서 MZ들을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해의 한 단면이라고 본다면 그들은 훨씬 더 현대적이고 본인들의 삶이 더 중요해라고 주장할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적 삶,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응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케터의 관점에서 새로 볼 만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의 속성 중에 말씀드린 꼭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완성하지 않아도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MZ들에게 말을 걸 때 우리 브랜드가 취해야 할 자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거를 물론 제공해 주는 걸 좋아하지만 완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어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게 어찌 보면 MZ가 원하는 브랜드의 자화상하고 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엉뚱한 생각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김열의 칼날의 특징 중에서 이쪽 편, 우리 편, 소위 말하는 우리 편의 라이프 스토리보다 오히려 적의 라이프 스토리를 훨씬 더 풍성하고 공감 있게 그린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우리의 어떤 장점만을 어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약점도 되게 공감대 있게 풀어보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성이라는 말이 되게 모호한데 이 귀멸의 칼날을 분석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강한 면도 보여주지만 또 약한 것도 보여준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밀한 어떤 상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세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 나오는 단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보다 더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 그걸 감안하셔라 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면을 더 사랑하는 MZ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MZ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무엇보다 귀멸의 칼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따뜻해지는 엔딩이 저의 삶도 좀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귀멸의 칼날, 우리 마케터에게 던지는 인사이트에 관련해서 노페이크 마케팅의 시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